마들린느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기숙사에 조용 12 여자아이가 두 줄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두 줄 나란히, 이 닦을 때도 두 줄 나란히, 잠잘 때도 두 줄 나란히였습니다. 응가할 때도 두 줄 나란히. 아이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방글방글 웃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을 찡그렸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9시 반이 되면 아이들은 두 줄 나란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해가 쨍쨍한 날에도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아이가 마들린네였습니다. 하지만 마들린네는 쥐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추운 겨울날에도 씩씩하게 얼음을 지쳤습니다. 동물원의 호랑이를 보고도 흥! 하고 호웃음을 쳤습니다. 마들린네만큼 클라벨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벨 선생님은 불을 켜고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꼬마 마들린네가 잠을 자지 않고 눈이 빨개지도록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곧 의사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전화기가 있는 대로 달려나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영수 감사, 환자가 맹장염에 걸렸어. 모두들 엉엉 울었습니다. 맹장염은 이쪽에 있는 맹장이라는 장기가 염증이 생겨서 엄청나게 아픈 그런 병입니다. 이거 수술해서 맹장을 없애야지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야. 진짜 무섭다. 모두들 엉엉 울었습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마들린네를 담요로 감싸 안고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구급차는 빨간불을 밝히고 깜깜한 밤길을 달렸습니다. 2시간 뒤 마들린네는 눈을 떴습니다. 깨어보니 꽃이 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들린네는 얼마 안 있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대는 삐그덕삐그덕거렸고 천장에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 금은 어찌 보면 토끼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에는 새와 나무와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클라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마들린네한테 병문안 가겠어요. 맞았어. 병실 문 옆에는 면회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 라고 쓰인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들고 선생님은 꽃병을 안고 조심조심 살금살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와, 굉장하다! 아이들은 일제히 떠들어댔습니다. 장난감에 사탕에 인형의 집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놀란 것은 마들린네 배에 있는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안녕, 또 올게. 모두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숙사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클라벨 선생님은 불을 켜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선생님은 큰일이 났을까 봐서 아이들 방으로 바삐 뛰어갔습니다. 걸음이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어서 말해보세요.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도 맹장 수술을 해주세요. 잠깐만, 하나가 더 클라벨 선생님은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잠잘 시간이에요. 꼬마 아가씨들,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잘 자요. 선생님은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 자, 제목 시작. 월요일 수요일날 보고 듣고 생각한 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경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
자기가 아파서 안 해. 맞아. 관장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 아이들 생각이니까. 정한님. 근데 11명 애들은 무서운 게 많은데 왜 그거 수술 왜 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마들이가 너무 수술하고 좋아 보였나 봐. 학교도 안 오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나은이. 마지막에 다 울었잖아요. 근데 그거 일부러 그거 온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일부러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네. 그러게. 일부러, 연기자들은 일부러 우는 척하고 막, 우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그런가 봐. 자, 그래, 소원이!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렸거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줘. 다음,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있었던 우리 이서연. 마늘 있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왜 항상 두 줄 나란히예요? 완전히 그게 진짜 고민이었어. 아니, 왜 아이들이 똑같이, 아이들은 다 다른데, 생긴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심지어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다 두 줄 똑같이 하라. 가장 좀, 색깔도 다르고. 속상했어. 또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도 다르고. 말도 자, 다르고. 우성이! 근데 원래 에펠탑이 안 나왔는데 왜 저기는 에펠탑이 앞에 꼴찌에는 에펠탑이 있네. 안에 내용은 없어도. 자, 마지막! 강빈이! 그런데 만원이고가 기간사는요. 우리 강빈이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하나 드렸으니까. 자, 그만. 얘들아! 관장님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드린니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12명 중에서 가장 어떤 아이라 그랬지? 씩씩한 아이. 아니 그렇지. 가장 씩씩한 아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왔던 게 가장 작은 아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 선생님. 있잖아요. 네. 기관총으로.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봐봐. 가장 작은 아이지만, 작지만 가장 또 어떤 아이라 그랬지? 용감한 아이, 씩씩한 아이라 했거든? 관장이 그래서 이걸 읽어주면, 너희들한테 읽어주면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난 게 관장이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나중에 너희들 훌륭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오! 맞아요. 용기입니다. 용기. 물론 공부 잘하는 거, 똑똑한 거 다 중요해. 운동 잘하는 거 다 중요해.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 손흥민 다 알고 있죠? 손흥민이라는 엄청나게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용기는 없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축구를 막 못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창피해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이 될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돼? 야! 용기가 없어. 아예 축구 자체를 못하는데. 근데 마루카게 싸우자고요. 아이, 싸우지 거야. 장난하지 마. 이겼어요? 그 다음 마루카게 죽여버렸어요. 에이, 이거. 도망쳐요. 준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자, 그래서 관장님은 용기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한테 읽어주면서 얘기가 딱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생활 열심히 그러면 용기 저절로 생깁니다. 알겠습니까?